개업공인중개사들은 연대해서 피고들의 손해액 중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중개실무 두 번째. 요즘은 신탁 등기가 많죠, 그죠? 신탁 등기. 이 신탁 등기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등기가 요즘은 빈번하고 또 그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신탁 등기를 많이 하는데 신탁 등기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신탁 등기는 그 민법의 특별법인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의신탁과는 다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인데요. 이 신탁 등기된 경우에 중개를 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 거래 중개 시의 유의 사항인데, 첫째, 그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데 있어서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와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법에 의한 신탁은 대내외적으로, 특히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즉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실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를 하실 경우에는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당사자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신탁 건물을 중개할 때는 반드시 신탁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신탁 원부를 필히 발급받아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을 잘못 체결한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중개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시에도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다만 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 정도는 체결할 수 있지만은 이 역시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신탁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에 독단적으로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탁 공부를 발급받아서 본 건물의 신탁회사의 어, 신탁회사의 방문 혹은 통신으로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인한 후에 수탁자인 신탁회사 및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와 함께 입회하에 매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탁에 관련된 그 대부분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사실. 그래서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방법원 판결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신탁법을 위반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은 각 임대차 계약 수원지방법원 판결인데요. 각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는 원고들에게 중개 당시 사건 임차 목적물에 관한 신탁 계약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는 했으나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법률적 해석, 즉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임대인이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안전하다고 신탁 계약은 어, 임대차 보증금은 안전한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나 봐요.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전혀 엉뚱한 설명을 했죠.
나아가 계약서상에 이 사건 임차 목적물에 설정된 신탁의 법률 관계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태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으나 만일 문제가 된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진다고 말을 하는 등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유도한 사실과 신탁계약의 내용을 문의하거나 신탁원부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발급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공인중개사는 신탁에 관한 법률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연대해서 피고들의 손해액 중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듯이 신탁계약의 법리를 모르고 또 신탁원부를 발급하지도 않은 채 자기가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신탁에 대한 법리를 대충 설명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무려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판결입니다. 이처럼 신탁계약에 대한 법리를 조금은 알고 계셔야 이 신탁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돌아오는 등의 손해를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중개 거래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